자, 이제 오늘 9일차 파이썬 수업을 또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좀 전에 메모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거 구글링을 한 번씩 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업 페이지 9일차에 추가된 문제 4개를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형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수업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가 나왔던 친구죠, 형변환은.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str이랑 이거 두 가지는 써봤단 말이에요. 그쵸? 이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 친구들 말고도 다른 거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형변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번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입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검색해 보시고요, 어떤 거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제가 어차피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 4개 풀어보세요. 자, 잠깐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문제들마다 변수 a랑 b가 있고요. 그 a랑 b한테 들어있는 값이 달라지죠,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이 출력값을 출력을 해내는 데 있어서 변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있는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는 변수 a, b를 사용을 해서 이 원하는 출력값을 출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변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함수를 배웠는데, 함수는 이제 저번 시간에 문제 푼 걸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형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이제 리스트를 배울 거예요. 그 전에 이거 하는 건데, 얘는 이 형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수업 중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전적으로 개발자 책임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면 써야겠죠. 그쵸? 그럴 때 쓰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a랑 b라는 변수가 두 개 있고요. 각각 10과 2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출력문을 했을 때 출력 결과가 1020이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 변수 두 개가 있고 우리가 출력을 해서 이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연산된 결과 30이 나오겠죠. 이게 30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네, 지금 a랑 b 변수 안에는 정수 10과 정수 20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안 해놨구나. 됐다. 그래서 30이라는 값이 나와요. 왜냐면 숫자 더하기 숫자 연산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그러면 문자로 바꾸려면 따옴표를 붙여야 되니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 이거 뭐 나와요? 아니요, 이거 그냥 a 플러스 b 나오죠. 문자니까.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문자로서 출력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포매팅으로 치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a 플러스 b라는 문자를 출력하겠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쵸? 이거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a랑 b를 둘 다 문자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얘는 a, b가 나오겠죠. 이제 문자 더하기 문자가 되긴 했는데 문자가 a 더하기 b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 값을 바꾸거나 뭔가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지금 못 얻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형변환이라는 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데이터의 값을 변형시키지 말아라 라고 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데이터 원본 값이 훼손된 거예요. 근데 데이터 원본 값은 항상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의미로 데이터 값을 바꿔버리면 생각보다 프로그램에는 큰 영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A가 갖고 있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얘는 지금 정수인데 얘를 문자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A가 갖고 있는 이 10이라는 값이 정수로 있는데 얘가 문자로 인식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str 함수를 사용해서 저 정수 값을 강제로 문자로 형변환을 시킨 후에 연산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결과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입 함수를 가지고 출력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 여기서 찍히는 이 타입 함수의 결과랑 여기서 찍히는 이 타입 함수의 결과가 같을까요? 이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일단 볼게요. 위에는 int가 나오고요, 아래는 str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타입 자체가 바뀐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정수가 들어있던 변수를 형변환을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형변환해서 A에 다시 담았죠. 그쵸? 이제 더 이상 A라는 변수, 이 일곱 번째 줄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A라는 변수한테는 정수 10이 아니라 문자 1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 타입이 바뀐 거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문제 푸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데 어떤 정수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문자 10으로 써야 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형변환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시 정수 10으로 써야 돼요. 이러면 아예 형변환을 한 결과를 변수에 다시 담아서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원본 타입을 훼손시키는 게 과연 옳은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랑 다르게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초기화할 때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딱히 제약을 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고, 자유도가 높은 만큼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가 장점인데, 단점으로는 편리하고 자유도가 높은 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10이라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얘를 정수로 쓸 건지 문자로 쓸 건지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한테, 그래서 내가 넣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때로는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쓸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필요한 순간 정수가 필요하면 정수로 잘, 문자가 필요하면 문자로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개발을 할 때는 내가 만드는 변수, 내가 넣는 데이터들 내가 체크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데이터를 어떤 타입으로 넣었는지 우리가 코드만 읽어서는 분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입 함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타입 함수는요, 그냥 간단해요. 함수죠. 얘도 함수 실행문이잖아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함수 실행문이에요. 그럼 얘 A, 여기서 넘겨주고 있는 이 A는 뭐예요? 인자죠. 인자 혹은 인수 혹은 아르규먼트.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인자를 우리가 A로 넘겨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내장 함수니까 파이썬 내장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DEF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쓸 뿐이에요. 그럼 그 만들어져 있는 함수에는 매개 변수를 받는 공간이 하나 뚫려 있을 거고, 그 공간에 데이터를 넣었던 걸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리턴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함수를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데이터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겠다, 데이터 타입, 실제로 들어있는 변수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지금 쓰는 이 순간만 변화시켜서 쓰겠다 라면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러면 출력할 당시에만 A의 값이 잠깐 문자 취급 당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타입의 값이 위아래가 똑같죠. 이게 지금 당장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 이 타입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해봤을 거예요. 지금 다들 겪으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다가. 그거는 여기 설명할 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일단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얘는 A랑 B한테 문자로 3, 6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얘는 이제 문자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그냥 A랑 B를 더해버리면 얘는 36이 나와버릴 거잖아요. 문자 더하기 문자니까. 문자 더하기 문자는 연산이 아니라 그냥 뒤에 가서 붙는 거였죠. 그래서 36이 나와버려요. 그럼 이 9라는 값은 실제로 3과 6이 덧셈 연산이 된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뽑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문자를 정수화 시킬 수 있는 int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출력문에다가 형변환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죠? 얘는 타입이 바뀌었나요? 위아래가? 안 바뀌죠? 타입 형변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변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유지를 시켜놓은 채, 타입도 유지를 시켜놓은 채 저는 출력에서만 정수로 출력이 되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다 str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와중에 결과는 또 잘 나오고 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얘가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형변환 함수를 처음 사용해보는 문제였는데, 얘는 구글링 해보니까 다들 아시죠?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플롯은 근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얘는 실수예요, 실수.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음수, 영, 양수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소수점이 없는 수. 그리고 실수는 이 정수라는 개념 플러스 소수점이 있는 수까지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문자죠. 3.1과 6.1이 문자로서 변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겠네요.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아마 얘를 처음에 이렇게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에러를 보셨을 텐데, 얘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인트로 형변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은 인트로 형변환이 불가능해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더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딱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트로 형변환을 할 수가 없는 값을 인트로 형변환을 하려고 하니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다 보면 이 플롯이라고 하는 형변환 함수를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 얘는 이제 실수로 형변환을 해주는 함수였죠. str int float
얘도 그냥 함수의 일종. 얘는 해당하는 값을 실수로 변환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럼 이제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서 실수로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쉽게 오셨을 거고,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자, 얘는 똑같아요. 예시는 똑같은데 문제는 출력 결과가 정수죠. 소수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실수가 아니라 정수로 형변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거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A라는 애는 인트로 형변환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왜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얘는 문자죠. 지금 현재 이 A에 들어있는 값은 문자예요. 그래서 따옴표를 떼면 3.1이 되죠. 얘는 이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숫자가 되면 그때 소수점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문자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인트, 정수예요.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정수. 이걸 원하는 건데, 정수끼리 연산해야 정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쵸? 실수끼리 연산하는 거 가지고는 정수를 못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정수인데 이게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문자를 중간에 한번 숫자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정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로 바꾸려면 위에서 했죠. 숫자로 바꾸는 거. 그쵸? 그럼 플롯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트로 한 번 더 형변환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A 출력한 결과예요. A가 3이 잘 나오죠.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실수로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인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착각하세요. 이렇게 실수로 먼저 가야 되니까 플롯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인트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죠. 연산할 때 괄호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게 먼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플롯이 감싸고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이거, 얘가 지금 이 결과가 플롯 함수로 또 인자로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실행은 얘가 먼저 되지만 얘가 연산된 결과를 인자로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행은 얘가 먼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로 간다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겠죠. 인트 형변환 안 되는 애인데 인트 형변환 또 시키고 있으니까 먼저. 그래서 순서를 헷갈리지 않게 플롯을 먼저 하고 인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둘 다 인트로 형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러면 실수로 바꾼 A와 실수로 바꾼 B를 연산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정수로 형변환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따로 형변환을 완전히 끝내고 나서 연산할 것이냐, 아니면 숫자로 바꾸는 걸 연산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정수로 바꿀 것이냐, 이건데,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얘는 결과가 달라지죠.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이걸 연산을 먼저 해버리면 얘는 더해서 올라갈 거잖아요. 10의 자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딱히 상관은 없었고,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근데 사실 형변환 함수를 쓰지 않고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4번 이거 아까 뒤에서 이제 라운드 함수 쓰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이거 A 결과 뭐예요? 지금 이것까지 코드가 만나면 A에 뭐 들어있어요? 자 우리 이거 슬래시 2개 쓰는 거 나눴을 때 목만 가져오는 연산자였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1로 나눴대요. 그럼 목이 몇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 이거 참 이거 빼먹었다. 먼저 숫자로 바꿔줘야죠. 숫자로 바꿨다고 가정을 하고 실수까진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면 A는 지금 뭐 들어있어요? 3 들어있죠. 근데 3.0이 들어있네요. 왜 3.0이 들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연산을 하고자 했던 데이터가 실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산 결과도 실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목만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 자료가 실수예요. 타입이. 그러면 후수점이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 이거 결과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문제의 결과는 false예요. false. 잠깐만요. 네, 됐다. 왜냐면 우리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3.0과 3이라는 숫자는 같아요? 안 같아요? 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같은 수죠. 어차피 0은 이거 사라지니까. 그쵸? 뒤에 뭐 1이라도 있으면 이거 똑같지 않겠지만 이거 없으니까. 그럼 3.0과 3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컴퓨터는 아예 다른 숫자입니다. 아예 전혀 다른 숫자예요. 우리 처음에 출력 배울 때 줄바꿈 했냐 안 했냐도 큰 차이라고 했죠. 띄어쓰기 한번 했냐 안 했냐도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들은 출력된 값에서 아니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예 다른 데이터예요. 같다고 인식을 안 해줘. 이거 아마 안 될걸요? 아, true로 나와요? 소수 두 개. 잠깐만요. true로 나오네. 이거 그냥 다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언어를 배울 때 이제 플롯과 인트, 실수와 정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놓고 보면요, 얘가 갖고 있는 값이랑 3.0이라는 값이랑 얘가 갖고 있는 3이라는 값은요 아예 그냥 다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true가 나온 거는 저도 정확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온라인 툴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법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 주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데이터 자체는 아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보관할 때도요, 얘네들은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 타입에 맞게 잘 써야 돼요. 일단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니까 잘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목 구하는 거 사용해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하나 예시가 있었는데 그거 찾으면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문제 4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리스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분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